한 투자입니다. 예. 오늘 그 노후도시특별법 노후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시행령이 만들어졌어요. 오늘. 그래갖고 제가 입법예고를 찾아보는데 못 찾겠어요. 근데 우선은 언론에 발표된 내용에 보면 정자지구, 그 다음에 건선지구, 메탄지구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만 포함시켜도 지금 한 10만 가구 이상이 영통에 이제 10만 가구 이상이 노후된 아파트가 아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. 뭐 이게 안 되면 사실상은 그 정자지구나 등등의 지구들이 메탄지구 등등 내용은 봐야 알겠지만 아마 내일 입법 예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. 그러면은 이 단지들이 굉장히 어렵죠. 결국 노후되면서 다 애각으로 나가겠죠. 모든 아파트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이에요.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 정책으로 수원시가 굉장히 유리하게 세워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첫 번째는 이제 노후도시 신도시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굉장히 수원시가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또 오늘 또 입법 예고된 내용에 보면 정수 제한 그 재개발할 때 그다음에 뭐 접도율 이런 것들이 뭐 만약에 노 건물이 4분의 3 이상이 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뭐 8달구 재개발이 웬만하면 다 추진이 가능한다는 거죠. 8달구 다 노후됐으니까 기존 어떤 재개발한 추진 단지 외에는 대부분이 노후됐으니까 이 법이 만약에 확실하게 이게 적용이 된다면. 근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이것 제한 저것 제한 무슨 정수 제한 무슨 제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재개발 구역이 많은데 일정 시점이 지나가면 대부분 재개발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너무 어렵게 뭐 단독 개발을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수익률이 높고 경제성이 높고 효율성이 높은 재개발 대단지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. 그러니까 수원시 입장에서는 이들도 전부 다 어려워지면 일각으로 빠져나갈 것인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. 또 새롭게 지하철이 많이 생긴대요. 뭐 요번에 뭐 오늘도 어떤 분이 문의하시는데 광교역부터 그 군포까지 연결하는 지하철이 언제 생기냐 그건 알 수 없죠. 어떻든 주변에 그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지하철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어요. 신도시로 연결하는 지하철, 진안 신도시, 그 다음에 왕송 신도시, 그 다음에 인전 용인 플랫폼. 지금 용인 플랫폼은 수원시가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진안 신도시는 국토부에서 연결을 하고 싶어 하고, 이거는 계획이 잡혀 있어요, 지금. 그 다음에 왕송 신도시는 군포시가 연결을 하고 싶어 하고,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트램들, 동탄으로 연결하는 망포에서 연결하는 트램이 있지 않습니까? 기타 다른 트램들도 계획을 잡고 있겠죠. 이런 지하철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가격 상승 요인이 높을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수원은 일자리가 지금도 생기고 있네. 수원 시내에도 생기고 있는데, 용인, 화성, 뭐 이런데 반도체 관련해서 첨단 ICT 업종 이런 업종들이 주변에 계속 생기고 있어요. 아시죠? 그러니까 전국의 대부분의 직장이 이쪽 남부권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? 결국 수원시 아파트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줄 거다 이 말이에요. 다들 요즘 인구 감소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? 저는 수원시는 감소 안 한 이유가 대학교가 있기 때문이에요.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 학생이 약 50% 정도가 지방에서 올라옵니다. 그럼 지방에서 올라오는 50% 중에 대부분이 그냥 남아 있어요. 성대, 아주대, 경희대, 수원대, 강남사회복지대인가 뭐 그쪽 대학도 있고 뭐 등등에 대한 많은 수원의 대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 중에 지방 학생이 50%인데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수원시나 이 근방에 거주해요.
어린 학생, 지금 중학생은 무지하게 부족하고 있거든요. 뭐, 원천중학교 같은 건 120명이 안 되잖아요. 옛날 700명에서 확 줄었죠. 하지만 이들을 대체하는 사람들이 대학교 학생들이 계속 지방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대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. 인구가 주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 인구가 무지하게 없잖아요. 전체 땅덩어리 미국보다 넓은데 그러면 왜 토론토 아파트가 비쌀까요? 캐나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호주도 그렇고 뭐 다른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비싼 도시 지역의 아파트는 비싸거든요. 그래서 도시 지역은 인구가 계속 모이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. 우리는 수원시 같은 병원 찾아서 오는 사람들 많아요. 오늘 병원 찾아 오신다는 분이 이상하게 뭐 그쪽 보증금이 안 빠져갖고 차차 좀 기다려다 그러는 분이 있거든요. 일자리 계속 생기고 있죠. 개발 이슈, 아까 뭐 재개발 등등 어떤 등등의 개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될 거라 봅니다. 그 다음에 뭐 기반시설, 도로, 뭐 아니면 철도, 지하철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. GTX, KTX 뭐 등등이 연결하는 것들이 계속 수원시에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. 좁은 지역에 연결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원시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가야지 경제성, 타당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할 거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. 그래서 수원시의 미래는 밝다라고 말씀드려요.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.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다 등등. 근데 수원시 아파트값이 월세 굉장히 싸잖아요. 이제 아파트를 안 사면 전부 다 월세로 들어갈 겁니다. 월세값이 지금 어제도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. 수원시 월세값이 얼마냐고. 거기로 가고 싶다고. 근데 수원시도 싸지 않거든요. 그분들이 오면은 3분의 1 이상, 본인 소득의 3분의 2 이상은 월세로 내게 돼 있어요. 결국은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. 수요자가 점점 늘게 돼 있습니다. 전세금이 오르면, 전세금, 매매 가격 비교했을 때, 가격이 점점 줄어든다 이 말. 전세금과 매매 가격이 점점 줄어든다 이면은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이제 4월 정도 되면 전세금이 올라요. 이때부터 매매 수요를 자극하게 됩니다. 저는 그래서 4월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. 물론 어떤 분들은 요번에 뭐 대출을 완화시켜서 대출로 가격이 상승한다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21년 동안 중개를 하면서 느낀 거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전세금이었어요. 전세금의 영향으로 매매 가격이 오를 거다. 이것을 제가 4월달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현재 봤을 때 수원시는 지금 오늘 발표된 정책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수원시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말씀드립니다.